안녕하세요, 일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많이 질문해주신 내신편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자, 먼저 주요 과목 공부법 알려주세요. 국영수 차례로 이야기해볼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독해력을 좀 기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출 문제집 사서 풀어보는 것도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본인이 몰랐던 단어들이나 아니면 좀 기출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해서 자기가 모르는 용어 사전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의 결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학 전에는 고등학교 국어에 대한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국어 공부를 하는지 맛보기. 약간 그런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비문학을 많이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비문학을 매산리 매산문 시리즈를 사서 풀었고, 그게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은 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풀면서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끈기가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라서 하루에 3지문 정도만 이렇게 꾸준하게 잡힌 대로 공부를 해도 약간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한테는 잘 맞았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전 시가가 많이들 그렇다시피 어려워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뭐 이런 단어가 어떤 뜻인지, 고전 시가에 나오는 단어가 약간 거기서 거기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책을 되게 좋아했어서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속도가 진짜 달라요. 맞아요. 비문학이 처음 접해서 저도 상당히 낯설고 당황스러웠지만서도 이렇게 평소에 책을 쌓아 놓았던 능력치들이 이거를 그 낯섦의 갭을 조금 줄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어는 일단 단어가 가장 단어 중요하고. 진짜 여러분. 맞아요. 단어 정말 중요하고. 단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어를 정말 많이 네. 외우셔야 하고, 사실 단어가 독해의 80이죠. 한 8화는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단어를 많이 모르는 것 같다, 좀 단어 외우는 게 어렵다 하시면은 한 단어가 응용될 수 있는 예시물을 찾아보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는데, 네이버 사전 같은데 단어를 검색해도 예문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구나 라든지 맞아. 이런 뭐 수거에도 들어가는구나, 그런 걸 좀 기본 할 때마다 좀 찾아 놓으시면 그런 맞아. 노력에 의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기 때문에 독해의 지문을 만났을 때 잘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를 찾아볼 때 이 한 뜻만 찾아볼 게 아니라 한 2-3개를 그냥 한 번씩 보는 정도는 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방법 정말 추천하는데, 저는 사실 단어 외우는 거를 정말 싫어했어서 저는 약간 단어장을 따로 사서 단어를 외워야지 하고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으면서 거기서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는 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이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문법이나 어떻게 이렇게 수식이나 해석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중학교 때 공부하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특히 뭐 문법이 안 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문법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꼼꼼하게 하고 자기 방식대로 약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탁탁탁 체결시켜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법 여러 종류의 지식이 머리에 들어왔는데 이게 정리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떠돌다 보면 분명히 어디서 들은 거는 같은데 아는 거는 같은데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저는 좀 많았어서,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체계화시켜서 머릿속에 정리해서 딱딱 꺼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나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보면서 어떤 형식으로 또 문제가 나오는지, 모의고사는 이 나오는 문제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습을 하고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좀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학
저는 모든 과목이 다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수학이 진짜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 문제만 정말 열심히 풀어서는 응용이 잘 안 되거든요. 정말 이 문제만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나 문제풀이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이용할 줄 아는 학생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개념을 남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보시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문제를 풀 때 문제 키워드를 잘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냥 문제에서 정말 답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것만 잘 따라가며 진짜 해결이 쉽게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잘 파악하고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갈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진짜 개념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정말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도 뭐 중학교 방법, 중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응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고민해야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해서 바로 답지를 보거나 질문을 하지 않고 스스로 풀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수학 실력 향상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기 굉장히 좋은 고민이니까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본인이 풀 수 있는 것 다 활용해서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공부할 때는 시간을 정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오늘 할 양을 정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선행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편한가요? 뭐 물론 선행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해가 될 건 전혀 없겠지만 저는 수학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에는 앞서도 말했다시피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학교에 입학하고 이렇게 여유가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신다면 다른 공부도 할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수학 실력을 내가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최소한 우리 학교 1학년 과정인 수학 상하까지는 한번 둘러보시고 유형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오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는 굳이 물론 하면 나쁠 건 없겠지만 굳이 그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막 다른 친구들 막 누구는 수2 한다더라 누구는 확통 한다더라 이런 말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독해력을 기르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집들이나 아니면 기출을 돌리시면서 독해력을 좀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행은 좀 물론 편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많이 하면 편하긴 편할 거예요. 근데 전 양보단 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학만 하더라도 자기가 고난이도 문제까지 정말 잘 풀고 30분 문제까지 잘 푼다 이러면 수상만 하더라도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름방학에도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선행에 그렇게 큰 욕심은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저 편하긴 하겠지만 불편하진 않습니다. 네, 선행을 안 했다고 해서 진짜 너무 힘들고 이렇진 않습니다. 물론 했다라면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이라서 학교 들어올 때에도 수학 사항을 다 한 번에 채 다 본 상태로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도 수학은 고만고만한 정도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막 많이 빼야지보다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국제고에서 등급을 잘 딸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공부를 하시면 등급이 잘 나옵니다. 그냥 모르겠으니까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 풀려야지 변별력 있는 문제 그냥 틀려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100점 받아야지 100점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지 1, 2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맞아요. 진짜 100점 받아야지가 아니라 뭐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면 되겠지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정말 등급이 이게
몇 점 차이로, 1점도 안 되는 점수 차이로도 팍팍 갈리는 게 등급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학교에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한테 듣기로는 평균이 막 50점, 뭐 40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평균이 뭐 어려운 경우에도 60점대, 50점대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평균 자체가 높아서 공부를 네. 뭐 이 정도는 그냥 날리고 다른 문제를 해야지 다 음. 아니라 다 맞춰야지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내신은 정말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네. 학교 선생님들 출제자가 하는 수업을 잘 들어야지만 맞아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영어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하셨는데 영어 수업은 그냥 교재가 좀 다른 학교와 다른 원서를 쓴다 뿐이지 수업 방식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 영어 수업을 진행하듯이 해주시기 때문에 딱히 국제고 영어 수업이라고 해서 큰 차이가 있다. 뭐 원어민 선생님께서 영어 내신 수업을 하신다 이런 건 아니고 모두 한국어 선생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큰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와서 한번 생활해보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엄청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 과목의 내신 따기 어려움 정도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먼저 국어는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어려워서 못 풀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저는 언어가 조금 어려울 때는 어려웠고 오히려 비문학 같은 거는 지문에 다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 수업도 해주시고 근데 비문학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수능, 모의고사, 문제집 모든 비문학 지문이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지문을 외운다기보다는 독해력을 올려야 되고 수학은 저희 학교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한 6 정도 되고 영어는 8.5, 6, 7, 8, 9 예? 영어는 많이 어렵습니다. 영어는 일단 그 압도적인 시험지 장수부터가 저에게 큰 압박감을 주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분량적인 측면에서나 그런 게 많이 좀 레벨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신 난이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사회도 한 8? 이 정도. 사회 진짜 입학하고 첫 시험 쳤을 때는 사회 시험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이게 수능식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럽고 과학도 한 뭐 6, 7 이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세계사 과목을 배우는데 세계사는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계사야 뭐 외우면 되지만 그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약간 배경 지식을 막 뭐 이렇게 했다 다들 알지? 이러셔가지고 나는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는 저는 1월을 하는데 이제 수강 인원이 적고 그리고 고인물들이 되게 많고 뭐 이런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쉬우나 내신 등급을 가르는 데에서는 상당히 악마 같은 과목이다. 저는 푸어인데 푸어는 생각보다 시험이 어렵진 않고 한두 문제 정도가 그냥 1등급? 뭐 등급을 가리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고 그거는 뭔가 와 진짜 헷갈린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뭔가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약간 쉬어가요 코너에 나올 것 같은 네, 문제들이어서 그런 게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냥 교과서만 진짜 외운 애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점수가 나가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수행평가나 아니면 시험 같은 게 어렵진 않아요. 등급 따기 어렵진 않습니다. 부럽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이건 그냥 보통의 기준의 등급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정말 최상위권 1, 2등급을 노리실 분들은
무슨 과목이든 10점 만점에 10점이다 하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행평가 과제의 전체적인 난이도나 양 수준이 궁금해요. 수행평가가 고등학교 오면서 아무래도 다들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학교도. 근데 국제고 특성상 좀 특별하고 특이한 수행평가들을 많이 진행을 해서 그게 정말 많아서 힘들다 이게 아니라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다 이래서 좀 시간을 좀 잡아먹는 프로젝트라서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 이러면은 뭐 조사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PPT도 만들어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이게 네 개가 거의 세트로 거의 모든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양이나 뭐 난이도 같은 거는 다른 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인터넷에 있는 걸 이제 끌어오는 식의 수행평가는 없어졌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진짜 실질적으로 탐구를 해야 되는 그런 수행평가가 더 많아져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내신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수행평가 기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수행평가가 쏟아집니다. 수행평가 하루에 3개씩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를 진행해서 이제 결과물을 도출하고 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 수행평가가 대부분인데 이런 방법들이나 자료조사 같은 것들을 선생님께서 다 알려주시고요. 난이도 같은 측면에서는 본인 개인의 재량에 따라서 많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도 다들 좀 창의적이고 참신하고 특별한 뭐 똑같은 테마로 탐구를 해도 주제를 잡는 데 있어서 본인이 좀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으로 주제를 잡고 탐구를 하실 수 있으면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뭐 못 해내겠고 깔려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다. 할만하다. 그리고 수행평가와 내신을 같이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가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바로 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기간과 수행 기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도 선생님들께서 다 생각을 해주시고 고려해서 적정량을 내주시는 거고 기한을 좀 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본인이 그 뭐라 해야 되나 미루지만 않으면 뭔가 부족하거나 아니 너무 촉박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험기간 공부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수업을 한 게 시험에 나오고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게 제일 메인 공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문학이나 약간 고전시가 이런 것들에서는 따로 교과서, 아니 문제집을 이런 걸 쓰면 이런 걸 써라 하고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고 부교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본 베이스들을 탄탄하게 다지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를 푸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1학년 중간고사 난이도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쉽게 내시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돌아와서 보면 진짜 쉬운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처음 입학해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긴장이나 아니면 실수 같은 걸로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중간고사가 처음에는 좀 힘들었고 근데 이제 돌아와서 보면 쉬운 난이도구나, 우리를 많이 배려하시구나, 착하신 분들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어렵게 느끼신다면 정말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와서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나 아니면 긴장감 속 보는 시험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보던 내신 시험이랑 고등학교에서 올라와서 치는 내신 시험이랑은 문제 출제 방식이나 결이 저는 많이 다르다고 느껴졌어서 특히 사회 같은 경우에 되게 저는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바이 선생님이기도 하고 기수 바이 기수이기도 하지만
1학년 중간고사는 지금 1학년을 다 마무리한 이 시점에서 되돌아봤을 때 상당히 갓 중학교를 졸업하고 온 새내기들에게 많이 배려하신 상당히 쉬운 수준이 아니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쉽다. 응. 그렇지만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자. 국제고 영어 내신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상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라는 과목이 특화되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쓰는 영어 교과서 한 권 전체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범위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영어 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리딩 익스플로러라는 책을 본교재로 해서 저희 24기와 25기는 수업을 했었는데요. 내신에 관한 꿀팁이라 하시면 1번은 무조건 수업 잘 듣기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지문의 내용 자체가 되게 깊은 내용을 다루는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한글로도 어려운 지문을 영어로 공부를 해야 돼서 일단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이라던가 단어라던가 문맥 이런 것들을 계속 읽으면서 체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교재도 원서로 하나가 있는데 그 부교재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1절 해주시지 않으시고요. 100% 혼자 공부하고 이제 시험 기간 때 선생님들께서 저희 25기는 선생님들께서 패들릿이라는 플랫폼을 열어서 거기다가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걸로 공부를 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떤 걸 질문했는지 보면서도 학교 영어 내신 시험이 약간 국어로 비유를 하자면 비문학 수준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웠던 지문들이 왜 중학교 때는 거의 통암기였잖아요. 지문 통암기에서 들어가면 거의 100점 맞고 이랬는데 다른 학교, 고등학교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제고는 전혀 아니고요. 지문을 외우면 뭐 순서 문제 이런 건 좀 깊게 맞히더라도 비문학 공부하듯이 그 단락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단락별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맞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단어명만 봐도 바로 말할 수 있고 생각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했던 어법이나 아니면 중요하게 다뤘던 단어들이 기억날 정도로 정말 교과서를 많이 보고 정말 많이 말해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단어도 이제 시험에 빈칸이 뚫려서 그냥 단답형으로 단어를 적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것도 이 지문을 찾아 써라 이렇게 하는데 본문에는 뭐 A라고 적혀있던 단어인데 그 단락 보기로 제시된 단락에는 A라는 단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와 비슷한 유의어들을 좀 많이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잘 모르겠고 좀 이 단어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와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를 쫙 정리를 해서 보거나 아니면 가끔 가다가 영영풀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영영풀이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약간 정리해놓고 한번 보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추론을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되게 이 오지선다형 문제가 나온다 치면은 그 5가지의 선지가 다 답인 그럴듯한 선지들이 나와서 그런 추론 문제가 상당히 변별력을 가르고 헷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정말 이제 국어를 영어로 푸는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지 영어를 내신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은 만약 영어 원서를 잘 못 읽을 때 선배님들께 도움을 청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상당히 귀여운 질문이네요. 청할 수야 있죠? 네, 청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선배님들도 물론 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시겠지만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한테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굳이 선배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물론
교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기와 25기의 영어 교재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네.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리고 내신을 필지하시는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네. 네. 선생님께 그냥 찾아가셔서 여쭤도 되고요. 수업 시간 끝나고 뭐 몰랐던 거 쉬는 시간에 질문해도 선생님께도 다 잘 받아주시고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다음은 내신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아무래도 내신 준비를 할 때에는 학교 수업을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신은 학교 수업에서 나오고 학교 수업하시는 선생님께서 출제하시는 거니까 그게 먼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날 들은 수업을 그날 복습하는 게 저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있는 자습시간 8교시랑 야자 1타임, 야자 2타임 동안 이렇게 한 수업을 다 복습을 하고 한 번 정도는 더 보고 이제 기숙사에 올라가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막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공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내신 관리 스트레스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사실 공부를 하는 것 자체에는 되게 즐거워하고 새로운 지식을 내가 얻는다는 데 상당히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내신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상대평가고 네 가지를 밟고 올라가야지 나에게 올라서지는 그 위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 그런 경쟁 구도나 상대평가제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것 같고 본인이 하는 만큼 잘 안 나온다거나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조금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학교 때는 자기가 짱이었는데 그쵸. 고등학교 오면서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초반에라던가 아니면 시험을 거듭할수록 맞아. 아 진짜 이번엔 잘한 것 같았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맞아.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도 1등은 정해지고 꼴등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그런 힘듦은 네.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큼의 또 다른 즐거움이 있고 추억이 많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학원 안 다녀도 1, 2등급 가능한가요? 인데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반에도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영어 저희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영어 준 만점 받고 1등급 한 친구가 있고요. 다른 친구들 놀 때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 잘 때 공부하고 하시면 안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쉬운 길로 가고자 조금 더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자 학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학원 안 다녀도 1, 2등급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이 질문 하신 분 하실 수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 부산국제고 학생들은 어떤 학원을 많이 다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답이 분명히 존재를 하나 직접적인 학원명을 여기서 밝히기에는 약간 사교육을 유도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일로 DM을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생들은 국제고 특성상 기숙사를 다니니까 맞아요. 이제 주말에만 밖을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좀 국제고 전반이 있는 대형 학원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과외를 하거나 과외 많이 하죠. 특정 학원에 다니거나 네. 아니면 과외를 하거나 아무래도 다른 학교들에서 대비를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똑같이 대비를 해줄 수가 없는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일정도 그렇고 공부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과외나 국제고반이 있는 대형 학원을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Q&A의 마지막 내신편 Q&A에 모두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진솔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 DM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일럭이었습니다. 안녕! 화이팅!